저희가 고 최상병, 최혜병 사망 사건 이후 지속적으로 오마이TV에서 심층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그 이른바 VIP 경로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하고, 또 이후에 이 사건의 어떤 진상 규명, 그리고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해병대 박정훈 대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 뒷면의 또 이야기라든가, 또 어떤 왜곡된 부분, 잘못 알려진 부분,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는 그런 노력으로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은 기록을 저희가 입수해서 오늘 처음 공개를 합니다. 박 대령은 그동안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총 4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번 이른바 그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2번째는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시피, 2번째 그 박정훈 대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정민 변호사와 같이 나갔을 때 거기서 이제 그 VIP 경로와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증언이 담긴 그 녹음 파일을 거기서 공개를 하려고 했을 때 뭐 군 검사가 제지를 하고 뭐 그런 좀 소동이 있었었죠. 그래서 그날은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해요. 그게 이제 2번째 신문 조서인데 그 내용이 지금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 오늘 공개할 내용은 이제 제 4회 조서인데 이게 마지막 신문 조서입니다. 기소가 되기 전에. 그래서 여기에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 기록은 박정훈 대령 측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보를 한 기록이기 때문에 뭐 군에서 지금 뭐 재판부에 넘기고 이런 기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군에서 아직 안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신문 조서는 9월 20일 오후 2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이 됐고요. 이날 이제 박정훈 대령 변호인하고 함께 출석을 해서 군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질문과 답변이 혹시 뭐 박정훈 대령한테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도를 하고, 또 그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대한 신문 조서를 다 공개할 수도 없고 해서 주요 내용 위주로, 그 다음에 제가 임의로 주제별로 이렇게 나눠서 크게 오늘 그 6파트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된 거, 두 번째가 대통령 경로 관련, 세 번째가 수사 왜곡 지시 관련, 네 번째가 이제 국방장관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혐의가 있죠. 그래서 사단장, 초급 간부 그 관련 발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 다섯 번째는 해군 군검사가 또 이 사건의 하나의 그 변수로 등장하는데, 해군 군검사의 그 법리 검토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가 또 하나의 쟁점이거든요. 그 부분. 마지막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각 파트마다 제가 이제 이 신문 조서 내용, 주요 내용을 읽어드리고 소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김정민 변호사하고 제가 전화로 인터뷰한 내용을 음성 파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된 건데요. 자, 여기서 문은 군 검사고요. 답은 박정훈 대령입니다. 자, 피의자는 항명 부분과 관련해 해병대 사령관이 사망 사건 조사 기록 송부 보류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논의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죠.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시종 박 대령 쪽에서는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잖아요. 지시가 아니고 논의만 있었다. 근데 반대로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은 명확하게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이제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의자는 이첩 보류 지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답은 해병대 사령관께서 국방부 지시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자꾸 국방부에서는 이첩보류 지시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박대령의 설명은 자, 이게 국방부의 지시는 그 따로 있다는 거죠. 본질이. 근데 지금 국방부는 자꾸 뭐 내가 이첩보류 그 지시를 어긴 거 그것만 자꾸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이첩보류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7월 31일 14시 15분경 장관님 주간 회의에 참석했던 자, 이날은 그 국방부 장관이 전날 결재한 내용을 다 뒤집고 언론 브리핑 뭐 국회 보고 이런 걸 다 취소시키고 해외 출장 나가기 전에 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고서 그때 해병대 부사령관이 그 자리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긴급하게 몇 가지 지시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그다음에 그래서 이첩 시기를 뭐 늦춰라. 그다음에 뭐 피의 사실 같은 거 혐의 사실 적지 말아라 이런 지시를 하는데 나중엔 또 혐의 사실 부분은 자기가 안 했다. 그런 지시는 안 했다고 이제 또 말이 바뀌긴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날짜입니다. 7월 31일은 그 오후에 아주 그 긴박하게 돌아가던 그 날짜고. 자,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해병대에서 자체 회의가 열리죠. 자, 그때 이제 장관님 주간 회의에 참석했던 부사령관의 수첩 메모에도 나와 있듯이 7월 31일 장관님 최종 보고한 수사 내용에서 자, 전날 국방장관한테 박정훈 대령이 사령관과 함께 최종 그 수사 결과를 보고했죠. 그래서 결재를 받았는데 자, 그 내용입니다.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빼라는 것이 본질이었고 이첩 시기 하루 이틀 늦추는 것이 문제가 아닌데 혐의 사실과 혐의자에 대해 언급하고 수사라는 단어를 조사라고 바꿔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위법한 것이고 해병대가 부정적이고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사령관님과 혐의 내용 다 빼고 경찰에 이첩하라는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단순한 이첩 보류 지시였다면 수사단장은 하등 수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자, 단순하게 이첩 보류 자, 그 시기만 뭐 늦춰라 이런 거면 자기가 따랐을 거라는 거예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법무부 관리관과 5번 통화 주 내용이 이첩 보류 지시만이라면 한 번 통화로 충분한데 5번이나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한 많은 내용이 저는 외압으로 느껴진 것인데 주 내용이 혐의자와 혐의 사실, 제명 빼라, 수사라는 용어 쓰지 말고 조사라고 해라 등 수사 결과를 수정하라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7월 31일 18시경 고 최상병 최수군의 익사사건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A4 용지 한 장 보고서를 사령관님께 보고 드렸던 겁니다. 자, 이 보고서 내용도 알려졌죠. 언론 보도로. 여기 지금 그 박 대령이 설명하는 대로 지금 위에서 그런 이제 어떤 지시가 내려오니까 이제 해병대 사령관이 그걸 상의했다는 거 아니죠? 상의했다는 거잖아요. 고민하면서 그럼 사단장 부분을 뭐 빼고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따를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그 예상되는 그 문제점이라는 이 보고서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고 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냐 해병대가 그리고 전부 이게 나중에 다 법에 걸릴 수가 있다. 이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러죠. 국방부 지시는 지금에 와서 마치 이첩 보류 지시만 있는 것이냐 강조하면서 그것을 왜 수명하지 않아 항명하는 것 아니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단순히 이첩 보류를 늦추라고 지시했다면 저는 무조건 수명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줄임표를 써놓은 것은 중간에 생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그 신문 조서이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사실은 매끄럽게 문장이 완전히 다듬어지지는 않았어요. 보통 이제 수사기관 신문 조서를 보면 대략 그 취지는 알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문맥상 뭐 완벽하게 또는 뭐 문법, 어법, 맞춤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뭐 거의 조금만 손보고 거의 그대로 살리긴 했는데 중간중간 저렇게 이제 말줄임표로 좀 빼놨습니다. 자, 다시 군검사의 질문. 피의자는 지시는 없고 논의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해병대 사령관을 포함한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7월 30일 16시경 토의를 진행할 때, 자, 이건 해병대 사령관실에서 열린 토의입니다. 사령관이 장관님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실 때까지 민간 경찰에 사건을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어떤가요? 자, 그때 회의 참석자들이 그렇게 군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답,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님 복귀 때까지 보류하자는 결론을 냈다는 거면 그 뒤에 제가 문서를 만들어 문제점을 보고하거나 조사본부 이관을 건의하는 것이 모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그 시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시기 보류에 대한 시기 그런 결론이었다면 거기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그 뒤에 그러면 내가 왜 해병대 사령관하고 계속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 차라리 이 사건을 넘기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즉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박 대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김정민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수사 내용을 말하자면 왜곡하라는 그런 네. 지시를 떼놓고 예. 이첩 보류 지시만 언급하는 것은 지금 맞지 이치 안 않는다. 뭐 이런 맞는다 얘기를 어떤 이거죠. 얘기죠? 그 분리될 수 없는 명령이다. 음, 국방부의 지시라는 것은 이첩 보류를 왜 이첩 보류를 지시했느냐? 음, 그 수사 대상자, 이첩 대상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거고. 그럼 이제 그 피신 조서에도 일부 나오는데 군검사가 또 그렇게 물어요. 그냥 장관이 귀국한 다음에 네, 다시 건의해서 추가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면 됐지 예, 예, 않느냐. 예, 그 얘기도 뭐냐면 박 단장 얘기는 조사본부로부터 조사본부로의 이관이 최종적으로 거부가 됐다 음,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음, 더 이상의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음, 뭐 장관이 복귀한 다음에 원하는 대로 결재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음, 어, 뭐 군검사는 건의해서 최초 안대로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거든요. 근데 네. 그때 상황으로는 여러 차례 이틀에 걸쳐서 건의했고 그저 국방부에서는 그 건의를 거부했고 그 거부한 이유도 명확하게 이제 해병대사에서 한 거하고 조사본부에서 한 것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음. 그러니 너희들이 해결하고 박 단장이. 그래서 그것은 따를 수 없었다는 예, 거고,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첩 보류 지시는 이게 사건의 본질이 아니었다. 예. 자, 알려졌다시피 7월 31일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부사령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을 듣고 해병대 사령부로 옵니다.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 주재로 또 해병대에서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지금 보면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장관이 다 뒤집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깁시다 이런 이제 뭐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보면 그것까지 또 거절당해요. 왜? 그냥 해병대 니네가 알아서 거기서 마무리해라. 다만 그 어떤 방침에 이제 맞춰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병대 사령부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빠졌습니다.